Today, we have a little bit of an optimistic bounce to the market due to the ongoing negotiations between Russia and the Ukraine regarding the crisis, with hopes that there might be a ceasefire in the near future. The yield curve inversion is when longer term rates actually go down while shorter term rates actually go up. So normally, the yield curve is steeper or higher in the future, and as a result, the interest rates are higher. But when there's concern about economic growth or there's concern about something in the future, those rates come down. And sometimes policy, like we know the Federal Reserve is increasing interest rates, that causes the short-term rates to actually go up. So the concern that investors have is that with quantitative tightening, or the Federal Reserve increasing interest rates, and maybe over the longer term, if longer term rates go down, there might be a concern about the growth of the global as well as the US economy. Yes, I think the US economy is strong enough to withstand 3 to 5 rate increases. And I don't think necessarily that a yield curve inversion is a one-for-one indicator that a recession is right around the corner, because I think generally speaking, with all the impacts of monetary policy, whether it's bond buying, whether it's foreign investors looking for yield and longer dated bonds, whether it's the size of the Federal Reserve balance sheet, there has been a lot of different variables impacting interest rates in the yield curve. And I think investors just need to be mindful of more than one set of information to say, is a recession around the corner? 뉴욕 증시 마감 코멘트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전략 정비해보면서 시장 이겨내보죠. 수요일 진짜 전략 이분과 처음으로 함께 볼게요.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대표님 처음으로 진짜 전략 함께 해주시는데요. 네. 자, 가장 뜨거운 관심사로 또 의미 있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유가, 금리, 환율 어느 하나 뜨겁지 않은 게 없겠지만은 오늘은 또 채권 수익률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미 국채 장단기 금리 하면은 장기물인 10년물, 단기물 2년 스프레드 역전에 가장 관심 가지고 봤어요. 장중에도 오늘 한때 역전이 되면서 가장 뜨거운 이슈이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10년물과 3개월물 간의 스프레드, 즉 더 단기물과의 연관성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투자자분들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떤 걸 기준 삼아 봐야 되지라고 헷갈리실 것 같은데 어디에 좀 더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10년물과 2년물의 국채 스프레드 역전을 좀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일단 아마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10년물과 또 3개월물까지 나오면서 이제 도대체 10년 2년을 봐야 되냐, 10년 3개월을 봐야 되냐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각 관련 이제 기간별 국채 채권 수익률을 좀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일단 확실히 좀 빠르게 올라오긴 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10년물 같은 경우는 장기채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네, 부동산 담보대출의 기준금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준금리와도 연동되는 현상을 또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10년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선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장기채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장기채권을 많이 사는 게 이제 보험사들도 많이 사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보통 10년물, 30년물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중요한 라인인데 또 다른 의미로는 이 10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이제 페드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장이 이를 조정하고 아주 간단한 이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10년물 국채 수준이 낮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다가올 미국 경제가 좀 부정적으로 평가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물의 국채 수익률 수준이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앞으로 좀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올라가는 게 미국의 어떤 앞으로의 상황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년 후에 만약 이제 미국 경기가 좀 안 좋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확 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채에 매입을 하게 되면은 국채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데 당연히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채권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겠죠. 일단 하지만 지금은 좀 반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10년물과 가장 세트로 많이 나오는 이제 2년물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차트가 이제 2년물인데 10년물도 좀 많이 올랐다 했지만 2년물은 정말 너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10년물과 2년물의 스프레드 차이죠. 이제 스프레드가 최근에 좀 빠른 속도로 좀 줄어들고 있는데 바로 한번 살펴보죠.
그다음 보시면 요거는 이제 10년물과 2년물의 이제 금리 차이를 차트로 나온 10년물, 2년물의 국채 스프레드 차트인데요. 어제자 기준으로 일단 0.11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좀 역전이 잠깐 발생했었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확실히 보시면 최근에 이제 스프레드가 하락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사실은 원래 최근까지 이런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는 여름 정도에 역전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일단 3월 달 말에 좀 역전이 발생하면서 그 조금 이제 빨리 발생했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다시 올라온 것 같긴 해요. 일단 이 부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스프레드가 최근에 빨리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좀 가장 포인트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이후에 이제 분석이나 설명이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10년물과 3개월물의 지금 현황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제가 바로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본 차트를 보시면 본 차트는 요즘에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제 3개월의 국채 수익률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상승 속도는 앞에서 두 차트와는 굉장히 비교가 될 정도로 오르기는 올랐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각도가 그렇게 높진 않구나라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맞아요. 예, 굉장히 차이가 좀 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요것과 같이 앞에서 본 우리 10년물 차트와 같이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 차트는 이제 최근에 가장 좀 핫하게 떠오르는 차트죠. 10년물과 3년물의 국채 금리 차를 이제 스프레드를 나온 차트인데 보시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10년과 2년은 이제 역전이 돼서 이제 기준선이 0 이하로 내려가는데 본 차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그 스프레드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1.87이라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따라서 이제 요즘에는 10년과 2년 그리고 10년과 3개월물 두 가지를 좀 비교하면서 리세션이 언제 오나라는 그런 분석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차트를 제가 한꺼번에 이제 좀 넣어봤습니다. 본 차트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 프레드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이제 10년, 2년, 10년 그리고 3개월 차트를 두 개를 같이 합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차트를 라인을 추가해서 하시면 되는데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는 대로 차트에서 이제 빨간 선이 10년물과 2년물의 차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10년물과 3개월 차트입니다. 두 개를 같이 보시는 게 사실 제일 좋기 때문에 준비해봤고요. 맨 오른쪽을 좀 보시면은 완전히 방향 자체가 다르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물과 2년물의 스프레드는 어제자 기준으로 거의 역전 직전인 0.12를 기록했는데 10년과 3개월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1.87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히려 갭이 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도대체 나는 10년과 2년을 봐야 돼, 10년과 3개월을 봐야 돼 이런 아마 의문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일단 그동안은 다들 이제 10년과 2년물의 스프레드만 확인을 해왔는데 갑자기 10년과 3개월간의 어떤 스프레드가 좀 나타났죠. 여러분 보시기에 갑자기 나타난 부분이고 이것도 모자라서 이게 완전히 반대 흐름으로 가니까 안 그래도 지금 생각할 것이 많고 고민할 것이 많고 악재거리가 넘은 이런 시장에서 또 하나 우리한테 과제거리를 좀 던져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다양한 투자사들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의 트렌드는 어쨌든 이제 10년, 2년보다 10년, 3개월이 더 빠르게 리세션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이런 결론을 좀 내고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확인해보니까 크레딧 스위스, JP모건,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분석 자료가 과거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최근 한 2, 3년 정도 사이에 이런 자료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과연 정말 제가 그런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팩트체크를 좀 그대로 해봤는데요. 가장 최근의 리세션이었던 게 2020년도 코로나19 그 상황에 이제 리세션 시기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본 차트는 이제 지난 코로나 차트입니다. 이제 리세션 기간이었던 2020년경에 이제 10년과 2년의 스프레드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첫 스프레드의 역전은 2019년도 8월 27일 날 발생했습니다. 마이너스 0.04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약 5개월 후에 2020년도 2월 3일에 첫 리세션이 발생하고 즉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용해온 이제 10년과 2년의 국채 스프레드는 5개월 정도 먼저 이제 리세션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10년과 3개월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첫 역전이 2019년도 5월 28일입니다. 마이너스 0.11. 아무래도 좀 빠르죠. 조금 이제 빠르게 체크한 부분이고 그리고 8개월 후죠. 어차피 리세션 들어가는 기간은 똑같이 2020년 3월 3일, 2월 3일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0.03을 기록한 2020년 2월 3일 기록했고 잘 보시면 결론적으로 10년 2년물 스프레드보다 5개월 먼저 이제 리세션 신호를 찾아냈다. 10년 3개월 스프레드가 8개월 먼저 이제 발견했다 보면은 두 개 갭 차이가 한 몇 개월 나옵니다. 한 2, 3개월 정도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10년과 3개월 물이 먼저 역전이 되었을 때 리세션이 발생을 했다라는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차트를 길게 봐가지고 1990년도 이때까지 보니까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10년 3개월물이 먼저 역전이 되고 그 이후에 10년 2개월물이 역전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 절대적인 수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100% 이렇게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절대 보장은 없고요. 일단 코로나19 리세션 시기 때 혹은 그 전의 시기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던 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이에 따라서 우리가 10년과 2년도 많이 신경 쓰지만 앞으로는 10년과 3개월도 충분히 좀 신경 써야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결론은 10년물과 3개월물 간의 스프레드가 경기 침체 시그널을 조금 더 예민하고 조금 더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었다라고 결론을 지어주셨어요. 그럼 사실 극단적이게 들릴 수 있지만 10년, 2년물 역전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네, 사실 뭐 답 말씀해 주신 게 오늘의 거의 뭐 답인 거 이제 결론인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신경 써야 됩니다. 둘 다 신경 써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10년과 2년 그리고 10년과 3개월 말고도 정말 온갖 가지가지 종류의 온갖 장단기 스프레드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역전이 된 좀 스프레드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 모두 일일이 다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신경을 쓰고 있지만 모든 관계는 5월이 아니에요. 이게 역전되든가 아니면 이건 뭐 괜찮든가 이게 아니고 모든 지표들이 엔드의 관계로 이것도 역전되고 이것도 역전되고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역전되는 이런 상황을 좀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쉽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게임을 하거나 어떤 미션을 할 때 뭐 A 미션, B 미션 있잖아요. 근데 보통 A 미션만 완성했을 때 전체 미션이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아요. A 미션과 B 미션을 동시에 같이 우리가 했을 때 그 미션이 최종 이제 통과가 되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우리가 좀 핫한 이제 10년과 3개월물 이와 함께 10년과 2년물까지 함께 두 지표가 동시에 역전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진짜 리세션을 신경 써야 될 것 같다. 하지만 일단은 어떤 게 먼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오늘 10년과 2년이 역전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10년과 3개월물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리세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조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국내 시장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이어지는 5, 6월 FOMC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이제 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대를 훌쩍 넘고 1,300원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사실 외국인의 자금 이탈 현상 속도는 좀 빨라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3월 말일에 겨우 2,750포인트를 회복을 했는데 한 2주 정도 이제 실적 시즌으로 좀 버텨주다가 다시 FOMC 이야기 나오면은 4월 중후반 들어서 이거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5월 이제 FOMC 이야기 나오기 전에 또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면 좀 다시 흔들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그 진짜 모든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내용 질문 잘 주셨는데 일단은 사실 큰 걱정은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이제 우리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쪽 부분에서 뭐 어떻게 뭐 무슨 이슈가 발생한다도 우리만 좋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 잘 아시는 대로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시장의 위험을 가장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제가 봤을 때 거의 그 지표 중에 최앞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외로 이제 악재성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달러 원 환율이죠. 보통 이제 원달러 환율이라고 그러는데 달러 원 환율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좀 크게 늘어나면서 이제 지수가 급락을 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또 이제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불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는 1,200원대가 사실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환율대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차트 한번 보시죠. 본 차트는 이 달러 환율의 월봉 차트입니다. 잠깐 특징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앞에 뭔가 확 크게 올라간 부분은 2008년도 금융위기, 1,500원을 돌파하는 시기는 2008년도 금융위기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달러 원 환율이 이제 1,200원대가 항상 지수의 변곡점이 되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제가 한경의 다른 방송을 통해서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려왔지만 실제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본 차트는 제가 이용하고 있는 HTS에서 이제 환율 차트를 아래쪽에 놔두고 이제 위쪽에다가는 코스피 차트를 한번 두고 제가 같이 두고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사실 더 길게 보면 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제 한 차트에서는 2018년도 환율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길게 보시면은 조금 더 명확해지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각각 포인트를 제가 A, B, C, D로 나눠가지고 좀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모두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를 돌파하는 그 시점, 즉 원화 약세로 가는 그 시점을 좀 체크해봤고요. 달러 강세 때 우리 차트의 어떤 흐름을 좀 보여드리는 차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A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A 부분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이제 1,2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 우리나라 거래소 차트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버티다가 좀 조정하는 그런 폭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B 부분을 보시면 다시 돌파는 하는데 이건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시작하는 시기죠. 그리고 이제 지수는 대략 2,200포인트부터 1,439포인트까지 약 760포인트가 날아가게 되고요. 거의 30% 조정이었고 환율이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기점이 1,200원대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C 부분을 보시면 2020년도 연말까지 달러 약세 그리고 이제 원화 강세로 가던 시기에 우리 증시가 랠리를 펼칩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다시 원화 약세, 달러 강세로 가면서 처음으로 1,200원대를 찍는 C 시기가 미리 시작된 조정의 폭이 좀 더 이제 크게 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D 부분을 보시면 조금 안정을 찾던 환율이 다시 1,200원대를 이제 기록하는 시기입니다. 단기 조정이 발생하고 있던 시기고 이거는 올해 1월이죠. 우리나라가 한 달 사이에 10가지 이상의 악재를 얻어맞으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좀 더 그 전을 가보시면 뭐 2000년도에 IT 버블 때,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 때 이런 많은 상황에서 이제 1,200원대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라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다시 나오면서 환율은 1,200원대로 돌파하고 더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는 조금 밀렸습니다. 근데 하지만 1,219원대라는 부분도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과거의 패턴상 그 패턴이 단순히 패턴 수준 이상의 흐름을 보여왔다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00원 진입 이후에는 어느 정도 머무른 이후에 다시 달러는 약세로 들어가면서 달러 원 환율의 어떤 하향 안정세가 나오면서 상대적 입장에 있는 외국인들이 유입이 되면서 항상 증시를 받쳐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 길은 이제 그 길이라 좀 보고 있고요. 이 차트들 보시는 대로 참고로 1,100원대가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좀 고점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1,100원대까지 지수가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다시 고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쨌든 저는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총 4가지 업종에 각각 한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철강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분할을 한 포스코가 상장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속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다. 그리고 시크릿컬이죠. 금리 인상기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두 번째 화학이고요. SK 이노베이션 준비해봤습니다. 시총 19조인데 자본금 19조입니다. 자산은 49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평가고요. 낙폭 과대에 그리고 경기 개선 기대감에 유가 관련주로 오늘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릴 때 추가적으로 이제 신규 매수를 분할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항공주입니다. 대한항공 준비해봤고요. 리오프닝주입니다. 항공주고 전통적으로 원화 강세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 쪽 준비해봤는데 경농입니다. 종자랑 비료 그리고 농산업 쪽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재료 원가의 90% 화학 원재인데 이거를 다 수입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우리 달러 원 환율이 강세로 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 충분히 이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론은 10년 2년보다 10년 3개월이 조금 더 예민하게 리세션을 감지한다. 하지만 두 스프레드가 동시에 엔드 조건으로 얘도 역전 이런 엔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리세션을 고민할 시기니까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환율이 1,200원대는 항상 변곡점이 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 알 수 없는 그 어느 순간에 이 환율 상황이 원화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오늘 마치 미국 증시가 최근에 조정을 마치고 정말 빠르게 올라간 것처럼 어느 순간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뀔 수 있으니까 미리 빨리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화 강세 수혜주 4선까지 4종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대한항공, 경농까지 오늘 진짜 전략 처음으로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